그날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건 진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자괴감과 현타가 와가지고. 어디든 간다. 무조건 참는다. 끝까지 판다. 형이잖아. 그 다음에 탐정부터 가죠. 어서가 응신성은 처음에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거 교였는데. 어디든 간다. 무조건 참는다. 끝까지 판다. 어서와. 흥신소는 처음이지. 예, 어흥탐정. 끝까지 파고드는 판다 탐정입니다. 어흥탐정TV에 예. 처음으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형식으로 좀 풀어나가는 컨텐츠를 만들게 될 건데요. 예. 보통 저희가 탐정이라고 하면 전직 형사 폭력 1팀의 백상아리 이런 별명들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되게 좀 무서운 이미지들을 상상하잖아요. 예. 그리고 어흥탐정님하고 판다탐정님의 전직이 좀 궁금한데 혹시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전직이요? 솔직히 뭐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하기 전에 개인 사업, 에어컨 냉난방기 사업을 하면서 이미 어릴 때 알바식으로 선배 사무실에서 홍신 업무를 배웠던 사람이라서 에어컨 냉난방기 사업을 하다가 다시 이제 탐정 업무로 돌아오게 된 거죠. 에어컨 냉난방기 수입 괜찮았어요? 여름 한철이니까. 판다탐정님께서는 저도 역시 똑같이 어흥탐정님이랑 마찬가지로 굴곡진 인생이 좀 많았었어요. 크면서 뭐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뚜렷한 직업은 없었고 대신 이게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어흥탐정님이 리더십이 좋으니까 저를 일단 딱 안착시키는 거죠. 거의 주입식으로 교육시켜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그러면 탐정 사무실을 하시고 나서는 조금 어떻게 수입이 괜찮으셨는지 꿈을 이루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업종이 갭차가 심해요. 어떤 업체는 뭐 100만 원도 못 벌고, 근데 이제 저는 오랫동안 해왔고 이미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많게 벌 때는 일반 회사원 이제 연봉도 번 적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기본적으로 1000에서 2000 사이 그 정도는 평균적으로 벌고 있습니다. 한 달 수익이. 그럼 평균 그 직장인보다 훨씬 많은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탐정 업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썰을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사건은 되게 많은데 일단 저희가 기억에 남는 사건은 치과 위인 진료 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의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바쁘다 보니까는 뭐 치과 위생사나 간호조무사한테 진료를 대행 맡기는 그런 병원들이 있어요. 거기서 치료받았던 의뢰자분이 치아 쪽에 문제가 생겨서가지고 소송을 이루어졌는데 병원 쪽에서는 이제 부인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당시에 이제 그 이빨 하나가 안 좋았던 게 있었던 건데 그걸 일부러 좀 상하게 한 다음에 그 병원에 위임 진료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해갖고 치료를 한 거죠. 치료받는 과정에서 증거가 나와가지고 그 의뢰자께서 소송 중일 때 어필할 수 있게끔 모아가지고 건네드리는 그런 현장이 저한테는 최고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판다탐정님 같은 경우에는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도 의심에 대한 증거 수집 사건이었는데 아내분이 남편분을 의심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사건을 의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혹시 등산하세요? 저는 등산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덩치가 좀 있어가지고 등산이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 대상자께서 하루는 관악산, 하루는 청계산, 하루는 북한산을 올라세요. 등산 모임에 아니 혼자 좋아하시는 거예요. 산을 무작정 산을 오르면서 나무 보고 경치 보고. 저는 이제 혹시나 해서 정상에서 상간녀나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거나 접선이 있는 줄 알고 올랐죠. 너무 힘들게 올랐는데 그날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건 진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자괴감과 현타가 와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아내분께 말씀드렸어요. 외도는 맞다. 상가의 외도죠. 이거는 여자와의 외도가 아니에요. 상가의 외도예요. 말씀드리고 나서 오해를 풀게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또 훈훈한 사건이라서 예. 저는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그때 취미생활로 그분이 주 5일, 4일 정도를 서울 근교에 좀 유명한 산들만 다닌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도저히 힘들다고 자기 못하겠다고 저랑 좀 다툼이 있었죠. 난 등치가 이래갖고. 나는 진짜 그거 하고 나서 한 5일 동안 근육통에 시달렸어. 엄청. 그러면은 탐정 일을 하면서 네. 가장 스펙타클한 사건도 있었나요? 영화에서 보면 총을 만든다던가 네. 칼을 만든다던가 그런 게 나면 도망가야죠. 저희도 사람인지라. 도망가야죠. 그나마 그 중에 이제 가장
스펙타클한 내용이 뭐가 있었? 아 그때 그거 있었잖아. 같은 업종에서 그러니까 흥신소 업자가 문의가 들어온 겁니다 저희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타 업체, 탐정사무소 업체의 그런 모사 때문에 범죄자로 몰리게 됐다. 그러니까 뭐 추적기를 달아달라, 돈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해갖고 의뢰자께서 감행하신 거죠. 그 사건이 됐어요 대기는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느껴봐도 이거 뭔가 이상하다. 저희한테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울으셨어? 일반 시민들을 닿았으면 자기가 억울하지도 않다. 근데 이거는 작정하고 자기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누가 걸려도 이거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근데 제가 들어봐도 이 신고 내용이나 증거 자료가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알아봤더니 같은 업종의 사장이 얘네를 죽이려고 자기 직원들을 의뢰자로 꾸민 다음에 범죄자를 만든 거죠. 지네보다 조금 잘난 업체가 있으면은 그 업체를 범죄자 마냥 꾸며서 사건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탐정들이 그렇게 추적기를 달거나 이런 건 불법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예, 안 되죠. 그런 추적기나 이런 거 없이 예. 미행을 한다거나 이런 예. 것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게 2021년 8월 5일부터 탐정법이 개정돼가지고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끔 법이 수정돼가지고 공개된 장소에서 저희가 미행을 하고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는 법적으로 잡힐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 반대로 야 내가 탐정사무소 일하면서 예. 가오가 떨어지게 예. 이렇게 작은 사건까지 맡아봐야 되나? 예. 라고 느꼈을 정도로 작은 스케일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 그 5학년짜리 학교폭력 한 거잖아. 부모님 통해서 이제 의뢰가 들어왔어요. 근데 부모님이 나서면 이제 일이 커지잖아요. 요즘은 좀 성숙해서 그런지 초등학교부터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저희한테 의뢰가 와가지고 저희 이제 딱 삼촌인 척 하고 문신 좀 많은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놈 해주고 왔죠. 초등학교 5학년짜리 상대로 고등학생 애들 탐정 패키지를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초등학생 애들한테. 근데 효과는 진짜 파격적으로 좋았습니다.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아. 야, 쟤네 삼촌이 있는데 막 문신도 있고 등치도 이러고 깡패 같다. 그 후에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연락을 해요. 또 그런 뭐 피해 사항이 있나 없나. 의뢰자들 본인들도 만족하셨고요. 또 소개를 많이 시켜주셔가지고 한참 삼촌 패키지 유행했을 때 그때 재미 좀 봤죠. 아 삼촌 패키지. 예, 아. 그때 봤죠. 남들에게 말 못한 고민이나 걱정거리 있으시면 혼자 끙끙 앓고 가슴앓이 하지 마시고 저희 어서와 흥신소를 찾아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걱정과 고민을 아주 말끔하고 깨끗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예.